그래서 인생의 큰 그림 그리기와 목표를 관리하는 것 이 두 가지로 봤을 때 큰 그림을 그린다는 거는요. 그 두 가지로 나눠서 보실 수 있어요.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요. 내가 가진 비전이 정확하게 확실해야 되고 그러니까는 어디에 도착하고 싶으냐. 비전이라는 거는요. 데드라인이 있는 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언제까지 내가 이것을 이룰 것이다 라는 것이 정해져 있다면 그건 비전이 되는 거고요. 꿈은 정확한 데드라인이 없고 계획이 없는 거고요. 자기 가치라는 것도 알았을 때 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거죠. 그 내용을 볼게요. 첫 번째, 인생의 큰 그림을 그리는 요소 중에 하나인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인생의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한 질문을 세 가지를 할 수 있어요. 세 가지를 통해서 어떻게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느냐. 첫 번째는 궁극적으로 살고 싶은 삶이 어떤 삶인지를 이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업을 하든 혹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성취하고 또 이루어내고 싶은 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방향 정도는 알고 그것을 시도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10년 후에 당신이 도달하고 싶은 곳,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살고 싶은가에 대한 답을 드려야 된다는 거죠. 맨 마지막 쪽에 가면은 사업에 관련된 경영과 자기 경영에 대한 공통점을 보여드릴 텐데요. 이건 역시 사업하고도 똑같습니다. 내 사업이 궁극적으로 사람들이 살아가고 싶은 삶은 어떤 삶인지를 찾는 거고요. 그리고 사업가로서 성취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10년 후에 그 사업 자체가 무엇을 누구를 위해서 도와주고 싶은가 이 내용들이 정확하게 일치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인생의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개인의 가치가 정해져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가치라는 거는요. 저희가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가치가 뭘까요? 가치는 일단 좋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가 더 좋아하는 거. 두 개에 상반된 무언가가 있었을 때 이것보다 저것이 더 좋다라고 느껴지는 거. 마음이 끌리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돈으로 말하는 가치죠. 그것을 지불해야 할 만한 금전적으로 뭔가를 줄 수 있는 값어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 가치가 내가 돈을 위해서 나 스스로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기도 하지만은 내가 믿고 따르는 사명 같은 것들이 이 안에 포함이 된다는 거죠. 내 가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일단 강점을 알아야 돼요. 근데 제가 다양한 분들을 만나다 보니 자기의 강점에 대해서 정말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물론 강점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 테스트들도 있는데 내가 스스로에게 정말 이게 맞아 라고 느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시간이 조금 걸리기는 하지만 이것만큼 더 정확한 방법이 없답니다. 첫 번째는요. 전제를 뭐라고 보냐면 성과를 내기 위해서 내 강점을 아는 건데 이 어떻게 아냐는 거죠. 그 강점을 찾는 방법은 내가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리거나 행동을 했을 때 나중에 일어날 수 있는 예상되는 바를 적어보는 거예요. 즉 어떤 결정, 행동을 했을 때 나중에 내가 이 행동으로 인해서 어떤 미래가 예상되는가를 적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래가 내가 실제로 생각했던 결과와 사실적으로 맞느냐. 즉 내가 어떤 결정과 행동을 할 때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능력들이 반드시 이용이 되고요. 그 강점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나중에 그 강점을 통해서 나는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졌을 거야 라고 했을 때 그게 진짜 이루어졌는지 확인해 보는 거라는 거죠. 시간은 걸리죠, 당연히. 되게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조금 더 시간이 더 오래 걸려서 이제 하는 건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은요.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리는 경우. 하지만은 빨리 할 수 있는 거는요. 다양한 테스트, MBTI도 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다중인격 테스트하는 것도 있고요. 빅5 테스트도 있고요. 애니어그램 같은 것들도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거는 빨리 찾을 수 있는 거. 거기에서 보면서 내가 분석을 하면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진짜 강점을 찾는 거는요. 실제 결과하고 비교를 해보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앞으로 더 새로운 스킬을 습득할 것인지 아니면 현재 스킬을 개선할 것인지 이거를 결정을 했을 때 강점을 더 강하게 만들고 더 약점을 보완하느냐 이 단계로 넘어가는 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점에 대한 게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보통은
딱 그렇게 하고 끝나시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요. 내가 나의 가치를 판단하기 위해서는요. 정말로 무언가를 배울 때 새로운 기술이든 새로운 능력을 키워나가는 데 있어서 성장해야 할 기본이 되는 거를 어떻게 배우는지를 판단을 하셔야 돼요. 이 판단이라는 것은요. 본인이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더라고요. 어떤 생각이 떠올라서 바로 글을 쓰시는 분들. 저 같은 경우는 되게 배워서 소화를 시켰을 때 처음으로 나오는 것이 글이에요. 반면에 가장 배울 때 첫 번째로 하는 것이 제 가장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시도라는 것을 되게 많이 했고 또 반면에 실패도 많이 했고 그리고 거기에서 배운 것을 또 다시 저한테 적용을 시켜서 행동으로 되게 빨리 배우는 형이기 때문에 배우고 나서 나온 결과물은 글로 쓰는 편이지만 행동 자체로 배우는 거를 빨리 배우는 편이에요. 어떤 이에게는 말이라는 것이 훨씬 더 잘 배울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 말로 하거나 귀로 듣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거를 또 알아야 되냐. 내가 말을 하는 사람인지 듣는 사람인지, 즉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인지 혹은 메시지를 주로 받는 사람인지 본인 스스로가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말을 더 많이 하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요. 어떤 사람들은 더 듣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외향적인 그리고 내향적인 성격을 대변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내향적인 사람들 사이에서도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고요. 외향적인 사람에도 또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분들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또 내가 어떤 조직 혹은 어떤 그 상황에서 내가 최종적인 의사 결정자인지 혹은 조언을 해주는 사람인지에 대한 이해도 정말 필요해요. 그거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들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내가 사업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그 조직에서 일을 훨씬 더 잘하는지 혹은 작은 조직에서 역량을 더 많이 하는지 두 가지의 다른 길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큰 몇십만 명이 일하는 회사에서도 일을 많이 해봤고요. 또 6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조직에서 일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역량을 정말 많이 발휘하는 거는 작은 조직에서 왜냐하면 다양한 분야에 직접적으로 연관을 해서 성장하고 발전하는데 큰 기여를 하기 때문에 역량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매 그 회사가 설립된 이후에 가장 큰 금액을 혹은 수익을 이뤄냈던 회사들이 많았어요. 작은 조직 같은 경우 뭐 몇십 명, 적게는 60명에서 많게 뭐 50명 이 정도 되는 작은 조직이고 큰 조직이라고 하는 거는 2,000명 이상의 조직들 거기에서도 일은 잘하긴 잘했어요. 그리고 수석 디자이너로 일을 했지만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둘 다 잘 적응을 해서 할 수 있는 거지만 어쨌든 적응을 꼭 했어야 됐기 때문에 생존에 의해서 이것을 적응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건 선택을 하라 그러면은 작은 회사일수록 변화가 빠르고 결과도 훨씬 더 빨리 꺼낼 수 있었던 방법이 이제 가장 좋았었던 것 같아요.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는 금액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큰 회사가 금액이 훨씬 컸겠죠. 몇십억들이 이제 단위가 틀렸으니까. 그래서 나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람들이 보통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무슨 공헌을 해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긴 했는데요. 회사를 다니든 혹은 내가 내 사업을 하든 간에 무엇에 기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정말 많이 하셔야 돼요. 즉, 그 상황에서 내가 현재 상황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를 먼저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면은요. 내가 가진 강점들 쪽에서 어떻게 파악하시는지 알려드렸고 그리고 일하는 방식, 작은 회사, 큰 회사 혹은 작은 조직, 큰 조직 그리고 내가 최종 결정자인지 혹은 그 조언을 해주는 형식인지 그리고 내가 어떤 식으로 배워서 그것을 내가 실질적으로 실행을 하는지에 대한 것과 내가 가진 가치, 즉 내가 믿고 좋다라고 새겨지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최대한으로 기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항상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앞을 보는 눈을 굉장히 많이 길렀거든요.
그 사람이 필요할 때 그것을 이미 준비를 해서 주는 거예요. 그거를 받으면 바로 그것을 이용할 수 있게끔. 그래서 항상 무엇에 내가 기여할 수 있느냐, 현재 상황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에서 최대로 기여할 수 있는 것을 먼저 앞서서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누구보다 훨씬 더 차별화가 되고요. 그 결과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도 어느 누구보다 먼저 인식이 되었습니다. 즉 그거는 제 능력을 개발시키는 것과도 연결이 되어 있었어요. 먼저 가 있는 것. 화살을 쏘았을 때 그 화살이 도착해 있는 곳에 이미 도착해서 전달을 하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정자의 위치에서 많이 놓여 있을 수밖에 없었고요.